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충격적이게도 지금 시장에 강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블루밍 비트 기사 보시면 현재 주도주 차익 실현에 코스피 매도 사이트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을 대거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추가적으로 KBS 뉴스 기사 보시더라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기에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일보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중동 말 오일 쇼크에 반도체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경코리아 마켓의 호재 기사를 한번 보시면 글로벌 금융기업 JP모건에서는 조정이 오면 비중을 늘려라 라면서 코스피 15,000을 전망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외국인 매도와 높은 변동성은 지속이 되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JP모건 한국 주식시장 전략 총괄이 외국인의 강제 매도와 높은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강세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지금 저도 가격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앞으로 만약 다시 가격 상승이 나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구간인데요. 그리고 지금 다들 꼭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코스피 불장 고점 구간에서 충격적이었던 이 1929년 월스트리트 금융위기 때 대폭락장 직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기사에서도 이슈되고 있는 비투 과열 현상도 나타나면서 금감원에서도 과열 투자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요,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꼭 체크해야 될 핵심 가격대와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들을 제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화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주님들께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앞전에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초에 터진다, 호르무즈 봉쇄, 헬륨 통제, 피바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국의 헬륨 통제 사실 히토류 때처럼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내용들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중국이 이 헬륨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헬륨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카타르와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이걸 수입을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정말 많은 물량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이걸 수입을 해서 원래는 역수출을 하기 때문에 좀 마진을 남긴다라고 해도 사실 시장 자체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지금 수출을 금지시킨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입을 해놓고 왜 그렇겠습니까? 카타르, 지금 다시 한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헬륨 생산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고 러시아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내보내면 본인들이 찍어야 될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히토류 때처럼 아예 반도체 생산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 반도체 가격 자체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자재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빅테크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 이익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회사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합니까?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던 이 금리 인하를 노래 불렀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출을 할 때 뭐가 발생됩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고 그리고 투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원활하지 않은 게 이전에는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 투자자들이 어땠냐면 진짜 정말 그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나도 투자할래 나도 투자하게 해줘 이런 시장이었고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온 후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죠? 근데 너네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 줄 수 있냐 얼마 만들 수 있냐 1년 동안 얼마의 수익을 나한테 나눠줄 수 있냐 이런 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금도 원활하게 모이지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로서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위태로운 상황이 정말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뭡니까? 얼마 전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케빈 워시가 뭐라 했죠? 기본적인 기조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나 인하 쪽에 가깝다라고 이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맞춰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시장의 흐름에 맞춰간다라는 건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됐고 MOU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 이란에 공습을 하고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이 시장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선반영되어서 이 리스크를 떠안고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반도체 자체에 대한 리스크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하락 중에서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봐야 돼요? 2시 스탁론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5시 마진콜에 대한 추가 급락, 이 강제 청산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런 흐름들을 정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도 당연히 잡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에 이 시장 리스크는요, 언제나 항상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버블론이니 뭐니 이런 리스크 항상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도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3분기, 4분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게 메인이죠. 사실 이게 진짜 호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평택 4공장 27년 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파운더리, 그리고 10조 원짜리 메타와의 계약 협상,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모멘텀 밸류 자체를 끌어올리는 이 모멘텀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생각도 못하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니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무섭다, 내 계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무섭다, 짜증난다,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배제하기에는 전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수급을 명확하게 잡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 외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2천억 넘게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탈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만큼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 신용에 대한 문제이죠. 신용에 대한 문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용에 대한 이탈 물량들이 꾸준히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 신용에 대한 이탈이 나와줬어요. 빚을 냈던 이 신용 미수를 당겼었던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아, 삼성전자 고점인가? 이제는 못 움직이나 보다. 내가 빚을 내서 들어왔던 이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 신용에서 이탈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다행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한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탁론 2시 그리고 5시 마진콜 이런 강제청산 릴레이가 정말 나온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저번 주 막판에 이 신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갈 거야, 난 빚을 내서라도 담을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물량들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구간 깨지자마자 예를 들어서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럼 중요 구간 깨져도 5%에서 10% 눌릴 거 10%에서 2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는 이 신용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증거금을 늘려놓은 빵빵한 물량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구간 이탈이 나오더라도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정도의 하락만 나올 뿐이지 그 이상으로 너무 큰 예상치 못한 무서운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잡아야 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함부로 매수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매도도 대신에 상황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명확한 매도 신호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장중에서 계속 밀리다가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매도했다. 근데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일도 밀어올리고 내일 모레도 올라가요.
가요. 그러고 나서 상단 매물이나 추세선 맞대고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구간 자체를 몇십 퍼센트의 구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을 강조드리고 있는 게 애초에 매도랑 매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이 이해가 안 되고 공매도 대차에 대한 수급들까지 내가 잡아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밑에다가 지금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8020-3831. 네, 밑에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1번이라고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얼마 만들어서 고점에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뭐 최고점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저는 주식이 신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 재진입, 신규 진입,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주식에는 100%가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이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내용들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 특징이 뭡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로봇 정체 수혜 테마가 생겨났습니다. 그 연계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매집이 끝나고 이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요,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보셔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 이상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유통 비율도 40%대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정말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거거든요.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 미국의 4배에 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주주님들한테는 오늘 나눠드릴 종목은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0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약 한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라는 건데 20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입니까? 네, 물론 AI도 있지만 이 로봇이 있단 말이에요. 로봇.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꼭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밑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밑에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종목명과 원단위의 타점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이 로봇 섹터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원익홀딩스 정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처음에 알려드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 네, 이러셨는데 저점 대비 500% 5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한테 쏠려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는 놓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됩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꼭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